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또 영상을 올리다가 아까 전 영상에는 좀 마지막에 뭐가 좀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영상으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끊긴 것 같은데, 아니면 카카오든 뭐 테슬라든 간에 그 CEO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CEO들. 이 CEO들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좀 한심한 행동을 해버리면은 주가는 그대로 말 그대로 나락이 되는 겁니다.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보이고 뭔가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 바닥으로 향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투자자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직 하이닉스 주가도 요즘 상당히 좀 재미없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요즘 상당히 힘든데, 요즘 한 주 동안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은 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 쪽에 집중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 IPO 대어로 꼽힌 바이오노트, 이 바이오노트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죠. 5일부터 12일까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가 이 반도체더라고, 반도체. 검색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란히 1, 2등에 올랐는데, 이 보고서 검색 상위 5건 가운데 3건이 하이닉스를 다룬 것 같아. 하이닉스에 대한 그 주가 전망은 긍정론과 부정론이 약간 맞서는 것 같습니다. 긍정과 부정. 여러분들은 긍정에 배팅할까요? 부정에 배팅할까요? 이베스트에서는 그래요. 그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는, 얘들은 중립. 결국은 뭐 중립은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중립 의견은 사실상 매도하라는 거야. 매도하라. 그런 의미로 보통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베스트가 발간한 그 하이닉스 생각보다 큰 기회 손실 뭐 이런 게 있던데,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읽힌 보고서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기회 손실. 그래서 이베스트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과잉 공급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보다 이른 시기에 적극적인 생산 조정에 나섰어야 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이 그래요. 내년 실적 예상치가 하향 조정이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 판단이 있는데, 마이크론하고 키옥시아가 4분기부터 생산 조정에 나선 반면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아직 소극적인 만큼 그 재고의 피크아웃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하이닉스를 3,976억 정도 팔아치웠어. 3,976억 정도를 팔아치웠다. 장난 아니죠. 하여튼 전체 종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예요. 가장 큰 규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는데, 키움은 지금이 하이닉스를 매수할 시기다. 매수할 시기라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힙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다. 그래서 공급 감소에 따른 내년도 실적 계산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보니까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급 감소에 이제 동참을 하다 보니 삼성전자로 인해서 불거졌던 그 업계 내 경쟁 심화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국투자증권도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이 머지 않았다고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반도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위험이 이미 반영된 수준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아직 완료되기 전이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낮은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내년 1분기부터 디램의 그 평균 판매가 그 인하율이 약간 줄고 업황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면은 주가는 반등을 시작할 거다. 그러는데 결국은 내년 1분기까지는 버티라는 것 같아요. 그 하반기 또 IPO 대우로 기대를 모았던
그 공모 헌행에 부진한 바이오노트, 여기도 많은 관심을 좀 받았는데, 이 바이오노트는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 중에 3위에 올랐더라고요. 3위. 그리고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로 방향을 튼 중국도 요즘 보니까 키워드 검색 상위 2위에 올랐네요. 요즘 중국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 또 확산되고 있더라고.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그래서 중국의 진짜 리오프닝은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현재 작용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작용했다. 그래서 코스피는 중국의 그 방역 완화 소식에 철강, 의류, 화장품, 유통, 이런 면세 등 소비재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중국 경제 개방 기대감이 이제 코스피 하방을 이제 지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들 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노트는 바이오 컨텐츠 제작과 그 동물 진단 시약 등을 제공하는 업체더라고요. 지난 8일에서 9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그 예측을 실시한 바이오노트인데 공모가를 한 9천 원 정도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노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이쪽에 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를 추진 중에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관심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카카오페이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 로카 모빌리티 인수 추진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는 가장 많이 읽힌 또 보고서 3등이고, 그 카카오페이 그 로카 모빌리티 인수 시의 중장기 기대 요인은 총 거래액과 매출 증가, 그리고 오프라인 그 가맹점 확장에 따른 성장 여력 확대 등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등은 요즘만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많이 보니까 삼성전자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도 요즘 상당히 별로 안 좋네. 뭐 바이오노트, 크래프톤도 주가 많이 빠졌죠. 지금 LG 엔솔도 계속 요즘 보니까 막 공매 때리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뭐 2.5%나 빠져서 벌써 48만 6천 원이에요. 한때 뭐 60만 원까지 뭐 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양이 넘었지. 62만 9천 원. 하여튼 잘 가다가 지금은 많이 고꾸라졌습니다. 벌써. 하이닉스도 오늘 보니까 1.96%, 거의 삼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2% 빠져서 8만 200원, 8만 원 선에 간당간당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제대로 좋은 게 없어요.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계속 빠지고 있네요. 지금 뭐 신저가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기업들, 좋다기보다는 좀 상승력이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눈에 띄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올 연말까지는 산타 할아버지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게 좀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사물 지수도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또 오늘 미국장도 찬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우리 혹한기 대비할 것 같아요. 혹한기 훈련 대비를 해야 할 그런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산타렐리 올 줄 알고 좀 그나마 기대를 했는데, 파월 아저씨의 그 입을 보니, 비둘기는 아니고 맵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민감하게 또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내년에도 금리는 계속 꾸준히 오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가짐 단단히 가질 것 같아요. 이 올 겨울은 따뜻하기보다는 멘탈 강화하는 하나의 그 훈련의 그런 시기로 여러분들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좀 씁쓸하죠.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또 요즘 또 부동산도 엉망이잖아요. 부동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한 2022년 9월인가 이때 그 상태를 보고 이때 그 매매가를 보고 한 30% 정도 떨어져야지만이 그때 이제 뭔가부터 안정화되고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최고점 대비 30% 빠져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집을 사는 게 맞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덜 빠졌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침체, 주식시장 침체, 경기 상황 악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대규모 정책을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겠지. 경기 상황을 좀 일으켜놔야 돼. 좀 상황을 좀 약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사를 벌이든지 국책 공사를 좀 해가지고 좀 벌려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가 참 중요해. 세금. 이게 아직까지도 명확한 게 없어. 금투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금투세. 응? 이 금투세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도대체 정치하는 놈들은 무슨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응?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보니까. 결국은 올 겨울은 우리 서민들, 시민들은 아주 차디찬 겨울을 좀 보내야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좀 차갑습니다. 답답합니다. 일단 저녁이라도 따뜻하게 먹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